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69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오늘 집중 취재에서는 역사 속에 잊혀져 왔던 한강 방어선 전투와 숨겨진 영웅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들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남하하는 북한군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한강을 사수했던 전쟁 초기 서울 최대 규모의 전투. 패배했지만 승리한 전투로 일컬어지는 한강 방어선 전투는 과연 어떤 전투였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3일 여의도 한강공원. 많은 참가자들이 걷기 대회에 나섰습니다. 이날 참가자는 국가유공자와 일반 시민 등 모두 3천여 명. 6.25 전쟁사에 큰 획을 그은 한강 방어선 전투를 기억하고 참전 군인들의 호국 보훈 정신을 기리고자 열린 걷기 대회입니다. 네, 6.25 전쟁과 한강 방어선 전투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을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뜻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6.25 전쟁 발발 초기 가장 치열한 전투였던 한강 방어선 전투. 한강을 건너 내려오려는 북한군을 막기 위해 영등포 일대에서 펼쳐졌던 전투입니다. 25일 새벽 남침을 시작한 북한군은 전차 부대를 앞세워 이틀 만인 27일 한강 외곽에 진입합니다. 적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한강 다리를 폭파시키는 국군. 이어 김웅일 소장의 지휘 아래 38선에서 후퇴해온 병력을 재편성한 혼성 수도사단과 혼성 제7사단, 혼성 제2사단 등 3개 사단이 한강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적과의 조우를 준비했습니다. 이윽고 시작된 처절한 전투. 북한군은 국군 진지를 포격하며 배를 이용해 강을 건너려 했고 우리 병사들은 부족한 탄약과 물자라는 또 하나의 적과 싸우며 북한군에 맞섰습니다. 6월 28일부터 무려 6일 동안이나 계속된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인민군들이 만조가 됐을 때 나룻배를 타고 또 한강을 도하해서 오는 거예요. 그 조명탄 발사 그러면 한강이 환해져요. 그때 처음 봤어요, 조명탄이라는 것도. 그때 이제 집중 사격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순행식 기관총밖에 별 무기는 없었고 전부 다 전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상병 얹고 이제 모두 이 불탄 이 자동차에다 그 부상병 싣고. 여길 방어할 때는 참 많은 희생을 받으면서도 그 방어전 치열한 전투를 참 그야말로 옆에 두고도 그래도 후퇴하지 않고 장렬히 싸움을 하고 이런 데서입니다. 그 광경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 3일에 이르러 철교를 보수해 또다시 전차를 앞세워 남하하기 시작한 북한군. 국군이 어쩔 수 없이 수원으로 철수를 결정하면서 패배한 전투로 기록됐지만 한강 방어선 전투는 단순한 전투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단숨에 남한을 점령한다는 북한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던 겁니다. 북한 괴뢰군의 어떤 기습 남침에 밀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남으로 내려가기가 바빴다라고만 하지만 사실은 그 와중에도 우리 국군은 한강 방어선에서 진지를 쌓고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한강 방어선 전투를 통하여 우리 아군이 유엔군이 참전하는 결정을 할 시간을 벌지 못했다 그러면 아마 지금쯤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정말로 한강 방어선 전투는 우리나라 6.25 전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전투로서 기억되어야 할 만한 전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한강 방어선 전투는 그 역사적 의미를 뒤늦게 인정받아 지난 2015년부터 기념 행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난 60여 년 만에 재조명받기 시작한 한강 방어선 전투. 6.25 전쟁의 향방을 바꿔놨던 패배했으나 승리했던 전투로 새롭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절반의 승리 속에는 숱하게 쓰러져간 젊은 병사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TV로드 뉴스 임세혁입니다.